경찰은 압수영장을 들고 가해자 집에 가서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복제한 후에 정보를 열어서 탐색을 시작합니다. 휴대폰에서 피해자 A가 잠든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구된 정보들을 쭉 보다 보니 A가 아니라 B가 자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보입니다. 또 호기심에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도 나오고 친구들과 허물없이 농담으로 나누는 성적 대화도 나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촬영, 미성년자 성매수 또는 중간간 같은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한 번쯤 휴대폰 포렌식에 대해 알아보셨을 겁니다. 휴대폰 포렌식은 성범죄에서 중요한 수사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디지털 포렌식은 영상이나 사진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컨대 카메라 촬영죄나 촬영물 유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이런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을 가져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압수영장으로 압수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를 부르기 전에 먼저 휴대폰, 노트북, PC,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압수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나온 압수영장으로 하는 겁니다. 경찰관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와서 영장을 보여줄 겁니다. 이때는 절차에 따라서 영장 집행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이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영장을 보시고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겁니다. 다음은 스스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조사를 마친 후에 혹시 핸드폰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걸 법상으로는 임의 제출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새 휴대폰은 개인의 모든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임의 제출을 안 하시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서 압수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을 하게 되면 문제되는 영상이나 사진,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사건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 삭제 기록, 검색 기록,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이메일이 나옵니다. 때로는 변호사와 나눈 대화와 통화 기록도 나옵니다. 지웠다 해도 상당 부분 복구되고 더구나 그것이 최근 정보라면 삭제했다 하더라도 거의 복구됩니다. 휴대폰 포렌식 절차는 영장이든 스스로 제출하는 임의 제출이든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을 가져가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보면 복제, 탐색, 선별 절차로 진행됩니다. 복제는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복제하는 과정입니다. 포렌식 수사팀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작업이고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이틀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손상된 정보가 많다든지 저장된 정보량이 많다면 오래 걸립니다. 이 복제 절차는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굳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복제하는 과정을 지켜보러 굳이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탐색 선별 절차인데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복제한 정보들 중에서 지금 수사받는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골라내는 건데요. 여기서 골라낸 것들은 바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잠깐 카메라 촬영죄 사례를 들어볼까요? 피해자 A가 가해자를 카메라 촬영죄로 신고합니다. 가해자가 내가 자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허락 없이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압수영장을 들고 가해자 집에 가서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복제한 후에 정보를 열어서 탐색을 시작합니다. 휴대폰에서 피해자 A가 잠든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구된 정보들을 쭉 보다 보니 A가 아니라 B가 자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보입니다. 또 호기심에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도 나오고 친구들과 허물없이 농담으로 나누는 성적 대화도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죄 수사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 포렌식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나 휴대폰에 다른 사람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포렌식으로 다 나오면 어떡하나, 그것까지 다 나오면 바로 구속되나 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문제되는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까지 전부 증거가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가해자 성향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범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 절차에는 변호인과 함께 참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A와 관련된 것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혼자 참여하시게 되면 조사받는 입장에서 위축되고 법적인 방어가 흔들려서 사건과 관계없는 것들까지 불리한 자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것이 나왔다면 동의받은 것인지 아닌지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실제 인물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은 거라면 다운로드 받은 것인지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별 의미 없이 나눈 성적 대화라면 그런 사정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탐색과 선별 절차부터는 변호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장으로 가져가든 스스로 제출하든 경찰에서는 휴대폰을 가져갈 때 물어봅니다. 포렌식 절차 참여하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선별 절차부터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겠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간혹 피해자가 신고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포렌식을 하기도 전에 휴대폰을 버려버리거나 앱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되면 증거인멸로 보고 수사받는 도중에 바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휴대폰 포렌식은 결백함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스스로 유죄라고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을 어떻게 잘 대응하는지가 유무죄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데 핵심입니다. A와 B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적절하지 않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A는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자 B에게 관계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B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A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배우자의 압박에 시달리던 A는 이전에 내 은밀한 모습을 동의 없이 찍었다며 A를 카메라 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관들은 B의 집을 급습했고 휴대폰을 영장으로 가져갔습니다. B는 변호사와 함께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포렌식을 하고 보니 오히려 거꾸로 A가 B에게 스스로 내밀한 영상을 찍어서 보낸 것이 나왔고, A가 고소한 영상도 자세히 보니 촬영 각도나 찍힌 모습이 스스로 촬영된다는 것을 알고 포즈를 취한 사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며 무혐의 불송치를 주장했고, 결국 그 사건은 무혐의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사건 초기에 꼼꼼한 대응이 억울했을 뻔한 사건을 막은 겁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남성인 A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급한 마음에 화장실을 찾다가 그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하필 그때 휴대폰을 보면서 들어갔고, 이것을 본 주변 사람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과 카메라 촬영죄입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두 가지 죄가 되는 건데요. A는 처음부터 극구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내라고 했고 A는 스스로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휴대폰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 CCTV를 확인했더니 A가 그 당시에 휴대폰을 보던 채로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 또 곧바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구조가 남녀 화장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까지 합쳐져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휴대폰 포렌식은 최근 성범죄 수사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휴대폰 포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